일반생물학 4조 유전자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유전의 종류, 멘델의 법칙, 우성 신체적 설명, 열성 신체적 설명, 예시를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전의 종류를 설명하게 된 손다윤입니다. 흔히 부모님을 닮은 것을 유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유전학에서는 유전자가 전달되고 표현되는 방식에 따라 종류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가장 기본은 멘델의 법칙을 따르는 단일 임자 유전입니다. 보조개나 깃볼 모양처럼 딱 한 쌍의 유전자가 우성과 열성으로 나뉘어 조절되는데 우성 유전자를 하나만 물려받아도 그 형질이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반면 성별에 따라 발현 빈도가 달라지는 성염색체 유전도 있습니다. 생맹이나 혈우병처럼 주로 X염색체에 위치하는 유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남성의 X염색체가 하나뿐이라 열성 유전자를 하나만 가져도 형질이 바로 발현되기 때문에 여성보다 나타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타고난 DNA 서열은 변하지 않으면서도 생활 습관이나 환경에 따라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고 켜지는 후성 유전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전의 종류는 단순한 대물림을 넘어 유전자 간 상호작용하는 규칙과 환경에 따라 매우 입체적이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멘델의 법칙에 대해 발표하게 된 천하정입니다. 먼저 오열의 원리와 분리의 법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멘델은 완두콩 색깔에 주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황색을 나타내는 유전자 대문자 Y는 녹색을 나타내는 소문자 Y에 대해 우성입니다. 먼저 순종 황색 완두콩인 대문자 Y 2개와 순종 녹색 완두콩인 소문자 Y를 교배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손일 때는 유전자형 모두 대문자 Y, 소문자 Y 한 개씩이 됩니다. 그리고 표현형은 황색 유전자가 우성이기 때문에 모두 홍색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오열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자손일 때인 대문자 Y와 소문자 Y 하나씩 있는 유전자형끼리 자가수분을 시켰습니다. 이때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대문자 Y 한 개와 소문자 Y 한 개가 서로 분리되어 각각 절반의 확률로 전달이 됩니다. 이것을 바로 분리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독립의 법칙입니다. 이번에는 완두콩의 모양과 색깔 두 가지 형질을 동시에 관찰하였습니다. 순종을 나타내는 둥글고 황색인 대문자 R 2개와 대문자 Y 2개, 순종인 주름지고 녹색인 소문자 R 2개와 소문자 Y를 교배하면 자손일 때는 모두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 하나씩이 됩니다. 따라서 겉모습은 모두 둥글고 황색입니다. 이 자손일 때를 자가수분시키게 되면 생식세포는 같은 확률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총 각각 25%씩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는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독립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상 멘델에 대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성의 신체적 설명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안채영입니다. 먼저 우성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성이란 서로 다른 두 유전자가 함께 있을 때 겉으로 나타나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쌍꺼풀이 있는 유전자 대문자 A가 우성이고 없는 유전자 소문자 A가 열성이면 유전자형이 대문자 A, 소문자 A인 사람도 쌍꺼풀이 나타납니다. 즉 우성 유전자는 하나만 있어도 형질이 표현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성 형질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우성 유전자를 대문자로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문자 AA와 대문자 A, 소문자 A는 모두 우성 형질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우성이 열성보다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성은 단지 겉으로 잘 나타나는 형질을 의미할 뿐이며 생존에 더 유리하거나 더 뛰어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번째 특징은 부모에게서 자녀로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우성 형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쌍꺼풀입니다. 쌍꺼풀이 있는 눈은 우성 형질의 대표적인 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조개입니다. 보조개가 있는 형질 역시 우성 형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유깃볼입니다. 자유깃볼은 깃볼이 얼굴에 붙어있지 않고 아래로 늘어진 형태를 말하며 붙은 깃볼보다 우성 형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망선입니다. 미망선은 이마 중앙에 머리카락의 V자 모양으로 내려온 형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 마디에 털이 있는 형질도 우성 형질의 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성 형질은 우성 유전자 하나만 있어도 나타나는 형질이며 쌍꺼풀이나 보조개와 같은 다양한 신체적 특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열성의 신체적 설명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박규빈입니다. 열성이란 한 쌍의 대립 유전자 중에서 우성 유전자와 함께 있을 때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유전 형질을 말합니다. 열성 형질은 부모로부터 같은 열성 유전자 두 개를 모두 물려받았을 때만 표현됩니다. 완두콩의 씨앗 색깔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란색을 결정하는 유전자 대문자 Y는 우성이고 초록색을 결정하는 유전자 소문자 Y는 열성입니다. 따라서 유전자형이 대문자 Y와 소문자 Y이면 우성의 노란색이 나타나고 소문자 Y와 소문자 Y일 때만 초록색이 나타납니다. 사람에게도 다양한 열성 형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깃볼이 머리에 붙어있는 형태, 직모, 푸른 눈동자, 일부 유형의 생맥, O형 혈액형, 혀를 말지 못하는 형질, 보조개가 없는 경우, 이마선이 일직선인 형태,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뒤로 잘 젖혀지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열성 형질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열성형질을 이해하면 유전의 원리와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시 설명을 맡게 된 김다빈입니다. 먼저 자녀가 쌍꺼풀과 보조개가 있고 귓볼 모양이 분리형, 이마선이 일자형이라면 부모가 모두 같은 모습이거나 부모 중 한 명만 같은 모습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쌍꺼풀과 보조개가 없고 귓볼 모양이 굴착형, 이마선이 V자형이라면 부모가 모두 같은 모습이거나 이와 반대의 모습인 부모 모두가 유전자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